올해 초 국제사회에서 벌어진 두 사건이 북한 지도부에 새로운 고민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 독재 정권 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침투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한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후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돼 미국에서 사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 2월 중동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약 37년 동안 이란을 통치해온 최고 권력자로 이란 정치 체제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특정 국가 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군사 행동을 실행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들이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새로운 신호를 보여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한동안 직접적인 정권 교체 군사 작전은 현실적인 선택지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하나의 가능성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지도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실존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례의 경우 단순히 권력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지도자가 해외로 압송돼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는 점에서 독재 정권 지도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던 국가가 지도자가 사라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 역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이란 사태 역시 북한 지도부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군사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기존의 억제력 개념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즉, 강한 국방력과 군사력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지도자, 개인의 생명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미국의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과거에도 북한 지도부 제거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일기 시절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미국에서는 이른바 참수 작전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이어지며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 지도부 제거를 가정한 군사 옵션이 거론됐습니다. 당시에는 핵 타격이나 특수부대 투입 같은 다양한 군사 시나리오가 공개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열병식 영상을 보며 김정은 총비서와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장면을 보고 저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없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을 얼마나 빨리 파괴할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질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사례도 언급됩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해군 특수부대가 북한 동해안에 비밀리에 침투해 김정은 총비서의 통신 감청 장치를 설치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김정은 총비서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준비되던 시기였습니다. 즉, 외교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미국은 군사적 정보 수집 작전도 진행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지도부에게 미국의 실행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 행동 역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최근 신형 5천 톤급 구축함에서 전략순항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며 해군의 핵무장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시험 발사가 단순한 군사훈련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 발사대는 위성 감시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해상 전력은 위치를 계속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지도부가 공격을 받더라도 즉각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격 능력, 즉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북한에게 새로운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핵무기는 외부 공격을 억제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논리가 핵 억제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는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사적 압박이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핵을 더욱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전략적 계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 핵무기가 과연 체제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현실적인 문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도할지,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